저는 김도현입니다. 올해 59이죠. 회사에서 30년을 일했는데 작년에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매일이 똑같아요. 아침 7시에 눈을 뜹니다. 습관처럼 옆자리를 봐요. 그런데 거기엔 아무도 없죠.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년하고도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깜빡하고 차를 2잔 끓일 때가 있어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커피를 2잔 끓이고 나서야 맞다 하며 혼자 쓴웃음을 지었죠. 한 잔은 다시 싱크대에 부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갔거든요. 그런데 집에만 있으니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갈 줄 몰랐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릴 줄도 몰랐고요. 아침 먹고 나면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를 보고 예능도 보고 드라마도 봐요.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그냥 소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하면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들거든요. 점심때가 되면 마트에 갑니다. 딱히 살 게 없어도 가요. 사람들 사이를 걸으면서 다들 바쁘게 살고 있구나 생각하죠. 예전엔 저도 그랬는데 말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 보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귤이나 자주 사던 두부 같은 것들이요. 그럼 혼자 몇 개나 먹겠다 싶으면서도 괜히 카트에 담게 돼요. 집에 와서 냉장고에 넣고 나면 또 허탈하죠. 저녁은 간단히 먹습니다. 라면 끓이거나 도시락 사다 먹거나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을 줄 몰랐어요. 씹어도 모래 씹는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 아내 사진 앞에 앉아요. 소주 한 잔 따라서 올려두고 혼잣말을 해요. 여보,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갔어. 그런데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맨날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되나? 대답은 물론 없죠. 아내 사진만 저를 조용히 내려다볼 뿐입니다. 그러다 문득 아내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라요. 당신 은퇴하면 꼭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살아야 해요. 혼자만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알았어, 걱정 말고라고 대답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가 이런 날을 예상하고 한 말 같았습니다. 밤 11시쯤 되면 침대에 눕니다. 그런데 잠이 안 와요. 천장만 바라보고 있다가 새벽 2시,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죠. 그러고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또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아마 내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날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머리는 하얘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늙었구나 싶어서 한숨이 나오죠. 그런데도 아직 살아야 할 날들이 얼마나 많이 남았을까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나 싶어서 답답합니다. 어제 회사 동료인 박 과장이 전화를 했어요. 도연아, 너 집에서만 있지 말고 산이나 가자. 우리 산악회에서 내일 불국사 쪽으로 간다는데.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산에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박 과장이 워낙 끈질기게 권하더라고요. 그냥 한 번만. 집에만 있으면 곰팡이 핀다. 결국 억지로 나가게 됐습니다. 아침 7시에 지하철역에서 만났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10명 정도 됐나 봐요. 다들 등산복 제대로 갖춰 입고 배낭도 멋지게 메고 있었어요. 저만 운동복 차림에 작은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있었죠. 버스 안에서 다들 즐겁게 떠드는데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색해서요. 회사 다닐 때야 박 과장하고 자주 어울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거든요. 산에 도착해서 등산로에 들어섰는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계단 오르내리면서 어느 정도 움직였는데 퇴직하고 나서는 운동이라고는 안 했거든요. 한 10분 걷는데 벌써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시원하게 올라가는데 저만 뒤처지더라고요. 쑥스러웠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50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 물 한 병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물을 받아서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제서야 숨이 좀 돌아왔죠.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산은 도망가지 않으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선미라고 해요. 이 산악회 온 지 한 2년 됐나 봐요. 김도연입니다. 박 과장이 억지로 끌고 왔어요. 그런가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그런데 한번 맞들이면 계속 오게 되더라고요. 선미 씨가 말하면서 등산 스틱을 꺼내 주더라고요. 이거 쓰세요. 훨씬 편할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스틱 하나로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습니다. 다리에 부담도 덜하고 균형도 잘 잡히더라고요.
선미 씨는 계속 제 옆에서 페이스를 맞춰주었습니다. 중간중간 여기 경치 좋죠? 저기 꽃 예쁘지 않아요? 하면서 이야기도 걸어주고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숨이 차긴 했지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상쾌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할만하죠? 선미 씨가 물었을 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네, 생각보다 괜찮네요. 언제 웃었나 싶더라고요. 요즘 웃을 일이 없었거든요. 정상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선미 씨가 잠깐 멈춰 서더니 말했어요. 혼자 오를 땐 늘 힘든데 같이 오르니 덜 힘드네요. 그 말에 뭔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정상에 올라서니 정말 장관이었어요. 멀리 산들이 겹겹이 펼쳐져 있고 하늘은 맑고 파랗고요.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와, 정말 좋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맞죠? 이래서 산을 못 끊어요. 선미 씨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이런 곳에 와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대신 지금이라도 이런 곳에 올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선미 씨가 배낭에서 간식을 꺼내더라고요. 같이 드세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김밥이랑 과일이 있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집에서 혼자 먹는 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산에서 먹으면 뭐든 맛있어져요. 선미 씨 말이 맞더라고요. 하산할 때는 더 즐거웠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리고 땀도 많이 흘렸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운동을 한 기분이었죠. 3장 함께 걷는 길. 산에서 내려온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박 과장이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어요. 오늘 고생한 김에 맛있는 거 먹자. 다들 둘러앉아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저는 우연히 선미 씨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오늘 처음인데 잘 따라와 주셨네요. 선미 씨가 도와주셔서 가능했죠. 정말 고마웠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서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전에 등산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회사 다닐 때는 시간도 없었고 아내가 아픈 다음엔 병원만 왔다 갔다 했거든요. 말을 하다가 괜히 무거워진 것 같아서 얼른 물어봤어요. 선미 씨는 언제부터 산을 다니셨어요? 저요? 2년 전부터요. 명예퇴직하고 나서 시작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사실 처음엔 저도 억지로 나왔어요. 친구가 자꾸 나가자고 해서요. 선미 씨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나 봐요. 혼자 계세요? 네, 혼자 살아요. 아들 하나 있긴 한데 독립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아내가 작년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말하고 나서 괜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든 것 같아서 후회됐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선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로하려고 하지도 괜찮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힘드네요. 30년을 같이 먹었는데 저도 그래요. 혼자 산지 오래지만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선미 씨도 무언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이혼하셨다고 했었죠. 그래도 선미 씨는 산도 다니시고 활발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겉으로만 그래 보이는 거예요. 사실 집에 가면 저도 많이 외로워요. 그 순간 뭔가 통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혼자가 됐지만 느끼는 외로움은 똑같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산에 오면 기분이 좀 나아져요. 맞아요. 숨이 차서 다른 생각할 여유도 없고. 선미 씨가 웃으면서 말하니까 저도 따라 웃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사이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얘기, 자식 얘기, 요즘 드는 생각들까지요. 다음에도 나오세요. 혼자 오기엔 산이 너무 심심해요. 선미 씨가 웃으면서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네라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상했어요.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시계 초침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산악회에 몇 번 더 나갔습니다. 처음엔 박 과장 때문에 억지로 따라갔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언제 가는지 물어보게 됐어요. 선미 씨와도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산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옆에서 같이 걸었고 하산 후 식사 때도 가까운 자리에 앉았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 산에 나오니까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어떻게 다른데요? 뭔가 하루하루가 덜 무거워요. 다음 산행을 기다리게 되거든요. 선미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예전엔 주말이 되면 뭘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점점 선미 씨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산행 날짜가 정해지면 괜히 설레고 무슨 옷을 입고 가야 할까 고민하기도 했어요. 오늘은 북한산을 갔습니다. 날씨도 좋고 경치도 멋있었어요. 선미 씨와 나란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등산화 새로 사셨네요? 네, 어제 샀어요. 맨날 운동화 신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잘하셨어요. 발목 보도 되고요. 그러다 좁은 바위길을 지날 때였습니다. 선미 씨가 균형을 잃으려는 순간 제가 얼른 손을 내밀었어요. 선미 씨 손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죠. 그런데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따뜻한 손의 감촉이 오랜만이었거든요. 고마워요. 선미 씨도 약간 얼굴이 붉어진 것 같았어요. 손을 놓고 나서도 그 감촉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겨우 1년 조금 넘었는데 벌써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흔들리다니. 정상에 올라서도 계속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선미 씨가 옆에서 경치를 보며 감탄하고 있는데 저는 집중이 안 됐죠. 도연 씨 무슨 생각해요? 아무것도요.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선미 씨가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산은 늘 오르내림이 있잖아요. 인생도 그렇죠. 내려가면 또 올라가야죠.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선미 씨도 아마 비슷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하산하는 길에 저는 선미 씨와 조금 거리를 뒀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들 것 같아서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이상해지는 건 아니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당신을 잊는 건 아니잖아? 물론 대답은 없었죠. 그런데 아내 사진이 평소보다 더 슬퍼 보였습니다. 아니면 제가 그렇게 느낀 건지도 모르고요. 그날 밤엔 잠이 더 안 왔어요. 자꾸 선미 씨 손의 따뜻함이 생각났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컸고요. 오장 갈등의 폭풍. 한 달쯤 더 지났을까요? 산악회는 계속 나갔어요. 선미 씨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설악산을 갔습니다. 좀 더 높은 산이었는데 이제는 제법 따라갈 만하더라고요. 하산하는데 돌에 발이 걸렸습니다. 순간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어요. 발목을 삐끗했나 봐요. 일어서려는데 아프더라고요. 도연 씨? 선미 씨가 얼른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발목이 좀 아픈데요.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선미 씨가 제 운동화를 조심스럽게 벗기더니 발목을 살펴봤어요. 많이 부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다른 회원들도 걱정해주고 결국 선미 씨가 저를 부축해서 하산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며칠 안정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선미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생시켜서 죄송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병원에서 나오는데 아들 지훈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어디에요? 집에 갔는데 없으시네요. 산에 갔다가 지금 병원에 있어. 병원요? 왜요? 어디 다치셨어요? 발목 조금 삐었어. 괜찮아. 지금 어느 병원이세요? 갈게요. 지훈이가 금세 병원으로 왔어요. 그런데 선미 씨를 보더니 표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아버지 이분은 누구세요? 산악회에서 알게 된 선미 씨야. 내가 다쳐서 도와주셨어. 지훈이가 선미 씨께 인사는 했지만 어색해 보였어요. 집까지 같이 왔는데 지훈이가 거실에 앉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예요? 뭘 그런 소리를. 아까 그 여자분하고 어떤 사이예요? 손잡고 다니는 거 다 봤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지훈아, 오해야. 내가 다쳐서 부축해준 거야. 오해요? 아버지 요즘 행동 보면 뻔해요. 산악회 간다고 하면서 맨날 나가시고. 그게 뭘 잘못. 엄마는 아버지만 믿고 죽었는데 그런 엄마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가 맞는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지훈아.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요? 지훈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엄마는 아버지만 믿고 죽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저를 믿고 의지했어요. 그런 아내에게 이런 마음을 품는 게 맞나 싶어서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선미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선미 씨 어제 고마웠어요. 그런데, 네? 한동안 산악회에 못 나갈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아, 그러시구나. 발목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어요. 선미 씨는 더 묻지 않았어요. 아마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 말이 틀린 게 아니니까요. 산악회에 나가지 않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집에만 있는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전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산에 다니면서 잠깐이나마 밝아졌던 마음이 다시 어두워졌거든요. 선미 씨 생각이 자꾸 났어요. 지금쯤 산악회 사람들과 어느 산에 가고 있을까? 제 자리가 비어있다는 걸 눈치챘을까? 이런 생각들이요. 박 과장이 몇 번 전화를 했어요. 야, 요즘 왜 안 나와? 몸이 안 좋아? 아니에요. 그냥 좀 쉬고 있어요. 무슨 일 있어? 선미 씨가 자꾸 내 안부 물어보던데. 선미 씨가 제 안부를 물어봤다니.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더 죄책감이 들었어요. 별일 없어요. 다음에 나갈게요. 거짓말이었죠. 나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새벽 4시, 5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곤 했죠. 꿈에는 아내가 나타났어요. 당신 요즘 왜 그렇게 살아요? 꿈속에서도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기억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살라고 했잖아. 그럼 왜 혼자 있어요? 꿈에서 깨고 나면 더 복잡했어요. 아내는 저보고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했는데 정작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면 아내를 배신하는 것 같고요. 어느 날은 아내 옷을 정리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 손을 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서랍을 닫으려는데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아내 필체였어요. 당신 나 없을 때 더 외롭게 살지 말고 꼭 새로운 사람 만나서 웃어줘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언제 이런 메모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이 아플 때였을 거예요. 메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저를 사랑했구나 싶었어요. 자신이 떠난 후 제가 혼자서 힘들어할 걸 알았던 거죠.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퇴직하고 아내 잃고 나서 처음 우는 거였어요. 한참을 울었죠. 울고 나니까 조금 후련했어요. 그리고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외롭게 살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고까지 했죠. 그런데 저는 아내를 사랑한다는 핑계로 혼자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아내 뜻을 거스르면서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선미 씨를 만나는 것이 아내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무너져가는 게 진짜 아내를 실망시키는 거라는 걸요. 다음날 아침 오랜만에 제대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박 과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번 주말에 어느 산 가요? 도연아? 갑자기 왜? 나가려고요. 뭐 그래? 좋지. 이번엔 지리산 가기로 했어. 선미 씨도 나와요? 선미 씨? 요즘 잘 안 나오던데. 너 안 나온 다음부터. 가슴이 철렁했어요. 선미 씨도 나오지 않고 있었다니. 선미 씨 연락처 알아요? 알지. 왜? 좀 알려주세요. 박 과장이 연락처를 알려줬지만 바로 전화할 용기는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저녁에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선미 씨 목소리였는데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어요. 선미 씨, 저 도연이에요. 아, 도연 씨.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에 지리산 간다는데 같이 가실래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요즘 산에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혼자 다니는 게 편해서요.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제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선미 씨, 사실은 그때 말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네. 전화를 끊고 나니 후회됐습니다. 왜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까요? 주말이 됐지만 결국 산에 가지 않았어요. 선미 씨 없는 산행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 주간 내내 우울했습니다. 아내 메모를 다시 꺼내봤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서 웃어줘요. 아내는 분명히 이렇게 쓰셨는데
왜 저는 용기를 못 내는 걸까요? 며칠 더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말에는 꼭 산에 가서 선미 씨를 만나야겠다고요. 그리고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나니 조금 후련했어요. 이번엔 정말 용기를 내야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등산복을 제대로 차려입고 배낭도 챙겼죠. 거울을 보니 수염도 깔끔하게 다듬어야겠더라고요. 산악회 집합 장소에 나갔는데 선미 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 과장님, 선미 씨는 안 와요? 응? 선미 씨는 요즘 잘 안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도 혹시 왜 선미 씨 찾아? 뭔가 있나? 박 과장이 의미심장하게 웃더라고요. 산에 올라가면서도 계속 선미 씨 생각만 났어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도 안 되고 경치도 눈에 안 들어왔죠. 정상에서 점심을 먹는데 박 과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도연아, 선미 씨 연락처 있잖아. 직접 연락해봐. 괜찮을까요? 뭐가 괜찮고 안 괜찮고? 너 선미 씨 좋아하는 거 맞지?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하산 후에 바로 선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미 씨, 저 도연이에요. 지금 시간 있으세요? 네. 왜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어디서요? 선미 씨가 편한 곳으로요. 1시간 후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선미 씨는 평소보다 화장도 옅고 표정도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세요? 선미 씨, 미안해요. 갑자기 연락 안 하고. 괜찮아요. 다들 그런 거죠.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선미 씨,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선미 씨가 좋아요. 선미 씨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아내를 잊을 수가 없어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도망쳤죠. 도연 씨, 아들도 반대하고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선미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드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메모를 남겼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서 웃으라고요. 혼자 외롭게 살지 말라고. 선미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선미 씨,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선미 씨가 필요합니다. 선미 씨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선미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요. 저도 도연 씨가 좋아요. 하지만 괜찮을까요? 아드님 때문에. 제가 아들을 설득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지훈이가 들어왔어요. 제가 여기 있다고 했거든요. 아버지. 지훈이가 선미 씨를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했습니다. 앉아라. 아니요, 저는. 지훈이가 선미 씨에게 인사를 하고 앉았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선미 씨가 당황했지만 차근차근 대답했어요. 저는 아버님과 같은 상황이에요.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을 만나고 나서 조금씩 굳게 됐어요. 제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성실하시고 따뜻하시고요. 어머님이 얼마나 행복하셨을지 알 것 같아요. 지훈이 표정이 조금씩 변했어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요. 그때 지훈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선미 이모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엄마 생각은 안 나요? 매일 나. 하지만 엄마가 원하는 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혼자 무너져가는 게 아니라. 지훈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도. 사실 걱정됐어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지훈아. 선미 이모, 제 아버지 잘 부탁해요. 그 말에 선미 씨도 저도 눈물이 났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선미 씨와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산악회도 꾸준히 나가고 가끔 둘이서만 가벼운 등산을 하기도 했죠. 지훈이도 마음을 열었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선미 씨를 진짜 가족처럼 대합니다. 선미 이모, 아버지 혈압약 챙겨드리세요. 아, 맞다. 도연 씨 약 먹을 시간이네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일상이 됐어요. 오늘은 산악회 정기 산행날입니다. 한라산을 가기로 했어요. 좀 먼 곳이지만 다들 기대하고 있었죠.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날씨도 맑고 바람도 시원해서 등산하기 딱 좋았어요. 선미 씨와 나란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그럼요. 도연 씨 헉헉대시면서 물 달라던 거요.
창피했어요. 체력이 그렇게 없을 줄 몰랐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몇 달 동안 꾸준히 산을 다니니까 체력도 늘고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았죠. 선미 씨가 있으니까요. 한라산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정말 장관이었어요. 구름이 발 아래 펼쳐져 있고 하늘은 파랗고요. 산악회 회원들이 다 모인 가운데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박 과장이 크게 대답했어요. 저는 작년에 아내를 잃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서 삶의 의미를 잃었었죠. 다들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악회에 나오면서 달라졌어요. 산을 오르다 보면 힘들고 숨이 차지만 옆에 누군가 있으면 끝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선미 씨를 바라봤습니다. 제겐 이제 그 사람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많은 산을 오르고 싶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선미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돌아보니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훈아? 너 언제 왔어? 어제부터 제주도에 있었어요. 아버지 모르게 따라왔죠. 왜? 아버지 새 출발하는 날이니까 축하해드리려고요. 지훈이도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웃으면서 축하해줬어요. 선미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도연 씨. 네? 저도. 정말 행복해요. 그 순간 저는 선미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엔 죄책감이 들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함과 든든함이 느껴졌죠. 우리는 손을 잡고 정상에서 멀리 펼쳐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말했던 대로 저는 드디어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게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 함께 다시 인생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생도 산과 같은 것 같아요. 내려갈 때가 있으면 다시 올라갈 때도 있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걷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산이든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